안녕하세요. 근근TV의 근근입니다. 오늘도 역시 뷰티 리뷰를 하나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의 뷰티 리뷰는 화장품이 아니고 집에서 쓰는 홈케어 기기도 아니고 바로 피부과 리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과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 무엇이든 피부과는 가보세요.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가지 마세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 가장 크리티컬한 고민들 있죠? 그거를 조금씩 개선하는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1, 2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기미주근깨 미백 관리를 받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다니는 피부과가 아니라서 피부과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왜냐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시술을 하고 계신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 저를 관리해 주시던 선생님이 또 바뀌셨었거든요. 딴 데를 가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피부과는 그 다니는 기간 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시술이든 한 달 간격으로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제가 받았던 시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 그렇게 꾸준히 몇 달을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는 점점 그 간격을 넓혀가는 거예요. 2달, 3달 이런 식으로 하다가 6개월, 1년 이렇게 텀이 벌어지는 건데, 치료하는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가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쯤에 1, 2년 동안을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닝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피부 자체는 되게 하얀 편인데 약간 백인처럼 피부가 하얀 대신 너무 피부 자체가 얇고 힘이 없고, 가장 치명적인 거는 기미주근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미주근깨가 생기기 시작했고, 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외선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금방금방 점이 생기고, 또 점도 원래 있던 점도 남들보다 너무 크고 두껍고 막 이만하고 진짜 막 거짓말 같지만 사마귀 같은 점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플랫하게 점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한 점이 여기에도 있고, 그 주변으로 큰 점이 3-4개가 더 있고, 여기에도 막 점이 많고, 그 와중에 이만큼이 다 주근깨였어요. 정말 옛날 사진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옛날 사진들이 이제 막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고 근접샷이 아니니까 어린아이의 주근깨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요만큼이 다 기미 주근깨 점이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색소 침착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였고, 근데 막 TV 보면 전지현 씨도 막 이렇게 주근깨가 있는데 그걸 그냥 이제 예뻐서 조금 두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막 그대로 나오시는 장면들도 있길래 저는 주근깨는 연예인들도 못 없애는 거구나. 그만큼 피부과 가도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치. 근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요렇게 많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주근깨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이제 사마귀 같은 점들을 제가 10년 전이 10년이 아니죠. 거의 15년 전부터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2달에 한 번 오라고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가다가 또 몇 달 쉬다가, 아니면 또 생각날 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가다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예뻐져야지 막 이러면서 점을 마저 빼야겠다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 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점은 밑으로 또 이만큼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살짝 쳐내고 태우고 3살 더듬어 또 살짝 쳐내고 이렇게 계속 몇 달 간격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큰 점은 사실 흉지면 안 돼서 2달 간격으로도 못 가요. 그래서 4-5달에 한 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플랫해졌어요. 플랫해졌지만 얘를 파면 또 올라오고 파면 또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언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파면 또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5개월에 한 번 가서 이제 없애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빼러 갔다가 보니까 색소 관련된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2PL 아시죠? I2PL이랑 토닝 레이저, 그리고 CO2 레이저, 점 빼는 레이저까지 해서 다 패키지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모든 점을 하나하나 다 빼주고, 주근깨 중에 너무 진한 아이들은 또 그 CO2 레이저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I2PL을 전체적으로 세게 들어가고, 토닝으로 또 관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진정 관리까지 당연히 다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 I2PL이 6번 정도가 들어있었고, 토닝을 거의 10번 넘게 했어요. 토닝이 제일 만만하면서도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분별하게 맨날 가서 피부과 레이저로 받는 거는 피부에도 안 좋지만, 제가 만약 지금 피부 고민이 없다면 저는 뭐 한 두세 달 간격 혹은 6개월 간격으로 가서 토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안색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톤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점이나 기미주근깨가 없어지는 데에는 효과가 없어요, 토닝은. 하지만 이제 그래서 했는데 사실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는 동안도 너무너무 아프고 점 빼는 게 진짜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들 빼보셨겠지만 특히 큰 점은 마취로 되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마취 크림이 아니라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안 놔주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마취 크림을 발라도 그거는 이제 조그만하고 얇은 점에나 해당이 되지, 이렇게 크고 두꺼운 사마귀 같은 점은 마취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생사를 막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 또 I2PL로 지지고 CO2 레이저로 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그 점들이 피부 밑에 투명하게 있던 기미들이 위로 딱 찢어져서 올라와요. 정말 드라마, TV, 만화에 나오는 빨간머리 앤처럼 다닥다닥 이렇게 요만큼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새까만 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세상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심한 시술을 한 게 아니니까 휴가도 낼 수 없고 회사 출근은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화장할 때 화장으로도 안 가려지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게 딱 그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걸리적거리는, 씻을 때 걸리적거리는 그 오일을 참고 나면 하나씩 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아예 하얘지진 않지만 전보다 3분의 1 정도 투명해진,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점도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씩 연해지는 느낌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1년 조금 넘게 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혼자 나와 살았었는데 엄마한테 갈 때도 꼭 받고 가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받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가서 만나고, 막 못생기게 다니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예뻐지기 위해서 아시죠? 다운타임이라고 못생긴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을수록 사실 효과가 미비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1년 한 3, 4개월을 집중 치료를 받고 마무리로 이제 토닝을 두세 번 더 했죠. 그러고 났더니 이게 웬걸? 기미 주근깨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고 점도 작은 아이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중에 한 7, 80개 중에 탑 5 안에 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귀 점이랑 그 외에 조금 더 이게 조금 두껍고 약간 깊은 그런 점들이 아직 한 3개, 4, 5개 정도, 5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 완전 플랫해졌고 화장으로 가려질 정도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죠. 지금도 물론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요즘은 또 모공에 집중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1, 2년 뒤에 좋아지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긴 해요. 그 부분도 꼭 후기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타고난 피부가 좋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피부 톤도 바뀌고 결도 바뀌고 체질도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물론 타고날 때부터 튼튼하고 예쁜 피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피부과를 또 너무 자주 가도 레이저 때문에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선천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민하게 느낄 만큼 애초에 피부가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얇고 힘없는 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분별하게 피부과에 가서 저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절대. 제가 그 시기에 고민이 뭔지, 그때 당시에는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이었고 지금은
모공이나 결개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탄력 이런 게 고민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때그때 고민인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좋은 그때 당시에 나오는 치료 방법들을 정말 빠삭하게 공부를 해가요. 그리고 피부과에 가서 정확히 이 시술과 이 시술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내 피부에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어보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다니던 피부과는 저를 봐주시던 여자 선생님이 옮기신 뒤로는 가지 않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정착한 피부과를 지금 거의 한 4,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10명, 20명 이렇게 막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꼭 중간에 한 6, 7개월을 바싹 하면 6, 7개월이나 1년 정도는 쉬어줘요. 그렇게 해야 또 스스로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고요. 관리는 사실 돈 아까워서 못 받겠어요. 관리는 한 번에 막 4만원, 5만원 하는데, 레이저도 아까 말씀드린 토닝 레이저 같은 것도 저렴하게 받으면 5만원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 그러니까 막 손으로 얼굴 윤곽을, 그러니까 뭐 결혼하거나 뭐 중요한 시험 볼 때 얼굴 윤곽을 만져주는 그런 마사지가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기분은 너무 좋아요. 공주님 된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돈이 아까워요. 한 번에 할인 받아도 4만원, 5만원 막 이러니까 비싸면 10만원까지도 하잖아요. 한 번 관리가. 그래서 그런 건 비싸서 못 받겠는데, 레이저나 필요한 시술 같은 건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찾아서 정확하게 상담받고 딱 집중한 기간만큼만 그렇게 해서 받는 거는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갈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해요. 그래서 꼭 가셔서 너무 비싸게 막 돈 많이 주고 하지 마시고 많이 알아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꼭 가세요. 꼭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근근의 뷰티 리뷰 마치겠습니다.